해보도록 할게요. 자, 새 프레젠테이션 다 누르셨죠? 자, 지금 추가되어 있는 슬라이드를 다 지워줄 거예요. 여기 비어있는 부분에다 클릭하시고 컨트롤 A,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 해서 지워줍니다. 했나요? 자, 네? 컨트롤 A 해도 되고 빈 화면 올려도 되고요. 네, A라고 해서. 맞아요.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도형을 그려보도록 할 건데, 파워포인트는 도형이 없으면 글자를 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 글자를 쓰려면 뭐가 됐든 도형은 그려줘야 됩니다. 자, 근데 파워포인트가 워낙 자유도가 높다 보니까 도형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자, 오른쪽에 보면 홈의 그리기 그룹에 보면 여기 이게 도형이에요. 자, 여기서 자세히 클릭하시면 다음처럼 펼쳐지죠. 자, 이 중에 우리 뭐 꺼내볼 거냐면 사각형의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거, 사각형 둥근 모서리 찾았어요? 그거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가 슬라이드에 올라가져 있으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십자가 모양일 거예요. 십자가 모양은 드래그를 하란 얘기입니다. 자, 원하시는 크기로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했나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도형 그려지나요? 자, 도형의 크기가 마음에 안 들 때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여기 대각선 방향 흰색 점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하면 되는데, 자, 지금 그려진 도형의 크기를 손으로 가렸을 때 가려지는 정도로 이렇게 줄여보세요, 선생님. 손가락으로 조그맣게 줄여보세요. 많은 한 수저 크기? 많네? 크기 조절점에 올려놔야 돼요, 선생님. 크기 조절점. 거기는 선이잖아요. 이름이 흰색 점 이름이 크기 조절점이에요. 마우스 포인터 올려놨을 때 마우스 나야 선생님. 설명 집중. 마우스 포인터 올려놨을 때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양쪽 화살표여야 돼요. 지금 저건 사방향이잖아요. 그건 사방향이죠? 양쪽으로 바뀌었죠? 양쪽으로 바뀔 때 드래그. 자, 반대로 크기 늘려볼게요. 이만하게. 마우스 다루실 때 좀 빨리 다루시면, 그러니까 속도를 좀 빠르게 마우스를 움직이면 큼직큼직하게 움직이고요. 느리게 움직이면 짤짤짤짤 움직여요. 그러니까 빠르게 해야 돼, 빠르게. 선생님들이 마우스 다룰 때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면 느려요. 마우스를 큼직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정확하게 돼요, 오히려. 되셨어요? 자, 마우스 도형을 이동할 때는 마우스 포인터가 안쪽에 가운데에 올려져 있어야 되고,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위아래 왼쪽 오른쪽 화살표일 때 드래그를 하시면 도형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마음에 안 드는 도형을 지울 때는 그냥 선택하고 백스페이스 하시면 돼요. 이때 선택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를 뭐 보고 판단한다 그랬죠? 선택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회전점이 있냐 없냐로 판단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너무 크면 위에 회전점이 잘려 보일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돼요, 선생님? 여기 빼기 눌러서 축소하든가, 맞아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 아래로 굴리든가. 화면을 조금 멀리서 보면 위에 회전점도 보이겠죠? 자, 백스페이스에서 지워줄게요. 지웠나요? 자, 그러면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고요. 기본 도형에, 기본 도형이래. 사각형의 첫 번째 줄에 앞에서 두 번째 거 사각형 둥근 모서리 아까랑 똑같은 거 꺼내줄 거거든요. 클릭하고요. 자, 그냥 그리지 말고 키보드에서 Shift 눌러줄게요, 선생님. 키보드에서 Shift 눌러줄게요. 눌렀어요? 네, 누르고 있어요, Shift. 자,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은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먼저 떼고 Shift 나중에 떼고. 잘 되나요? 자, 그리고 이 그려진 도형의 왼쪽 위에 보시면 노란 색깔 점 있죠? 요거는 모양 조절점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이 모양 조절점을 가지고 우리 뭐를 할 수 있냐? 도형의 모양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모양 조절점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마우스 포인터의 꼬리가 없어져요. 그죠?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서리가 둥그레지죠. 모서리의 크기가 커지죠. 더 안쪽으로 당기면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아 가지고 원처럼 바뀌어요. 그런가요? 자, 도형 하나 더 그려볼게요. 위에 메뉴 홈 클릭하시고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별 그려볼 거거든요. 별 및 현수막에서 첫 번째 줄에 다섯 번째 거, 네 번째 거, 별 꼭지점 5개 찾아주세요. 별 꼭지점 5개 찾았어요? 자, 가로 세로 길이를 똑같은 크기로 그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이제 이것도 생겼네. 자, 마우스를 먼저 넣고 Shift를 나중에 놓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처럼 별 그려진 거 보이나요? 자, 별의 가운데 있죠. 얘가 무조건 왼쪽 오른쪽으로 모양 조절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점이 어딨냐에 따라서 방향이 좀 달라지거든요. 얘는 위아래로 그 모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위로 살짝만 올려볼게요. 드래그해서. 자, 그러면 애가 뚱뚱해지죠. 자, 도형의 색깔을 한번 바꿔볼 건데요. 도형을 그리면 위에 메뉴 세이프 형식이란 메뉴가 나와요. 그런가요? 자, 여기 비어있는데 한번 클릭해보세요, 선생님. 그럼 메뉴 없어지죠? 다시 한번 요 안에다가 클릭하면 위에 메뉴 세이프 형식이라는 메뉴가 생겨요. 그런가요? 자, 얘를 색깔을 바꿔볼 건데요. 세이프 형식에 보면 왼쪽에 도형 채우기라고 있어요. 있나요? 도형 채우기를 클릭하고 왼쪽에 도형 채우기. 자, 다시 요거 안에 클릭하고 위에 메뉴 세이프 형식 클릭. 왼쪽에 도형 채우기 있어요? 도형 채우기 이용해서 색깔 원하는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했나요? 자, 그 아래에 도형 윤곽선이 테두리 색깔 바꿀 때 쓰는 거예요. 도형 윤곽선 클릭해서 색깔 역시나 취향껏 바꿔볼게요.
네. 했나요? 도형 윤곽선 여기 있잖아요. 여기 테두리 색깔 바뀌잖아요. 그죠? 자, 근데 나는 요거랑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모양의 도형을 하나 더 그리고 싶어. 도형을 복사할 수가 있는데 우리 복사 단축키 컨트롤 C, 컨트롤 V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도형에서는 복사가 좀 다릅니다.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도형에다 올려놓으면 마우스 포인터 옆에 더하기가 하나 생겨요. 플러스가. 그죠? 사각형도 생기고 더하기도 생기죠? 자,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고 마우스 먼저 놓고 컨트롤을 나중에 놓으면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깁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지금 누르는 게 뭔가 이상한데 컨트롤 맞나? 손가락 가려서 안 보이네. 선생님, 지금 누르는 게 선생님이 이상하다 그런 거예요. 컨트롤. 그래, 손가락 위치가 캡슐락 위치였어. 보이면 알죠. 보이면. 자,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 안쪽에 이 노란 색깔 모양 조절점을 안쪽으로 당겨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좀 삐죽삐죽해져요. 그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안쪽으로 옮겨 봅니다. 했나요? 그리고 도형 채우기 이용해서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구멍 뚫린 거 같죠? 실제로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도형들이 그걸로 이제 한 번에 이렇게 그린 게 아니고 다음처럼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보일 때는 한 번에 그린 것처럼 보이게 되죠. 선생님 그럼 얘네들 한꺼번에 두 개인데 아래 거 위 두 개 있는 거잖아요. 네. 같이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드래그 같이 잡고 같이 드래그 하면 되죠. 근데 한꺼번에 다 안 들어올 때 어떻게 잡아요? 잘요. 자, 도형 지금 다 그렸죠? 자, 이번에는 화살표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홈에서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고 블록 화살표에 첫 번째 줄에 첫 번째가 아니구나. 두 번째 줄에 가운데에 보면 화살표 톱니 모양이 오른쪽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여기 블록 화살표를 보시면 화살표의 방향이 굉장히 다양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다 있어요. 근데 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거는 딱히 방향이 없잖아요. 오른쪽밖에. 자, 방향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화살표가 왜 방향이 있냐면 안에다가 글자를 쓰고 회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글자가 같이 돌아갑니다. 나는 근데 글자가 그냥 똑바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써졌으면 좋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화살표 방향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거는 우리가 그려볼 도형은 오른쪽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처럼 왼쪽을 보는 화살표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회전을 시켜줘야 돼요. 자, 블록 화살표에서 두 번째 줄에 톱니 모양의 오른쪽 다 찾으셨잖아요. 그거 클릭하시고 적당한 자리에다가 드래그해서 그려줄게요. Shift 안 누르셔도 돼요.
했어요? 자, 다음처럼 도형 다 그리셨나요? 네. 자, 이 도형에 글자를 써볼게요. 화살표라고 씁시다. 화살표라고 썼나요? 네. 그냥 쓰면 돼요. 클릭하고 그냥 쓰면 돼요. 썼어요? 자, 그리고 이 도형을 회전시켜 줄 건데 회전을 시킬 때 따라하지 마세요. 위에 있는 화살표 회전점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이렇게 안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글자가 같이 뒤집어집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세요. 오늘 목요일이라 힘들어. 무거웠어. 자, 요거를 이제 반대로 뒤집어 줄 건데요. 도형을 클릭하고 위에 메뉴 세이프 형식이라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에 보면 세이프 형식 클릭,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에 보면 회전이라고 있어요, 선생님. 있나요? 그 회전을 클릭하고 그 안에 보면 좌우 대칭이라고 있죠. 좌우 대칭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뒤집어져요. 상하 대신 상하 반전은 무조건 뒤집어집니다. 위아래 바뀌는 거는 무조건 뒤집어지긴 해요. 좌우 반전만 안 뒤집어져요. 상하 대칭은 뒤집어져요. 자, 글자를 쓸 때 다음처럼 내가 반대쪽에 화살표가 해럴 때는 무조건 좌우 대칭으로 뒤집어주면 된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좀 독특한 도형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도 지금 모양 조절점이 있잖아요, 선생님. 그죠? 그래서 모양 조절점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엄청 크게 많이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려볼 순서도는 모양 조절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없습니다. 자, 홈에서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고요. 순서도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첫 번째 거 순서도 순차적 액세스 저장소 순서도의 세 번째 줄에 맨 처음 거 순서도 순차적 액세스 저장소 도형위에다가 2초 이상 마우스 올려놓으면 이름 떠요. 찾으셨나요? 자, 에? 아니오라고 어디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 위에 메뉴 홈에서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고 순서도라는 글씨 찾고 거기에 세 번째 줄에 첫 번째 순서도 순차적 액세스 저장소 찾았어요? 자, 그리고 드래그해서 그려봅니다. 시프트 누르고 하면은 거기 문제에 나와 있는 도형과 똑같이 그려지긴 해요. 시프트를 누르고 그리면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은 도형이 그려지고요. 했나요? 자, 그려진 도형을 보면 얘는 모양 조절점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도형마다 모양 조절점이 있는 놈이 있고 없는 놈이 있어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나는 모양 좀 특이한 모양을 좀 그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 순서도에 있는 아이로는 별로 비추. 여기는 이제 순서도는 아예 없어요. 모양 조절점이. 그 외의 것들은 좀 자유도가 높게 모양 조절점이 달려있는 도형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도형마다 모양 조절점이 엄청 많은 게 있고 이건 지금 4개나 되죠? 아니면 하나만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건 하나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만 있는 아이들도 있고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거기 오른쪽 하단에 제가 번개 모양 찾아놨죠?
도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살펴보시라고 낸 문제예요. 여기 요거 번개 모양 한번 찾아서 그려보세요. 궁금한 도형 있으면 그것도 한번 꺼내서 그려보세요. 근데 점이 번개랑 안 나오네요. 예, 크기 조절점이 얘는 저기 모양 조절점이 얘는 없어요. 있는 게 더 없는. 맞아요. 자, 위에 메뉴 홈에서 새 슬라이드 글씨 누르고 여기 7번째에 있는 비나면 클릭할게요. 7번째에 있는 비나면 클릭할게요. 에? 홈에서 새 슬라이드 글씨 누르고 7번째에 있는 비나면 클릭할게요. 했어요. 재밌다. 자, 그러면 이제 도형을 또 그려볼게요. 홈에서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고 기본 도형의 3번째 줄에 끝에서 5번째에 보면 하트 있죠? 하트 도형을 그려볼 건데 여기서 질문 선생님. 나는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은 도형 그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프트를 누르고 드래그 해야 되겠죠. 자, 여기 마우스 대고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해서 크게 한번 그려줍니다. 네? 됐어요. 자, 다음처럼 이게 큼직하게 그렸잖아요. 근데 나는 크기를 좀 작게 요만하게 그리고 싶어. 한 요 정도 크기로.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얘를 크기를 그냥 줄여주시면 얘가 삐뚤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도형 그릴 때 크기를 줄일 때 삐뚤어지지 않게 줄이고 싶다. 그럴 수 있죠. 이럴 때는 저기 위, 아래, 왼쪽, 오른쪽에 있는 크기 조절점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대각선 방향에 있는 것만 일단 사용을 해야 되고 그냥 줄이면도 안 되고요. 마우스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안쪽으로 드래그를 해주면 돼요. 키보드에서 Shift 누르고 먼저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를 대각선 방향에 있는 데다 올려놓고 안쪽으로 드래그 하면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해서 크기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런가요?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네요.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했어요. 됐어요? 자, 그럼 얘를 이제 복사를 할 건데 아까 복사 어떻게 한다 그랬죠? 도형 복사?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복사가 된다 그랬죠? 이때 컨트롤 키 누르고 도형에다 마우스 올려놓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다음처럼 복사가 됩니다. 줄 맞아요, 선생님? 한 줄로 줄이 맞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일직선으로, 그러니까 한 줄로 이쁘게 줄 맞춰 나가면서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이랑 시프트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수직 혹은 수평으로 복수를 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평행을 유지해서 복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복사 이쁘게 되죠? 한 번 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를 합니다. 이때 선생님 크기 조절점이 있는 걸 가지고 복사를 해야 돼요. 선택이 된 걸 가지고 회전점이 있는 걸 가지고 복사를 해야 됩니다. 5개 정도 만들어 줄게요.
5개 정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5개를 복사하자고 하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선생님, 저는 도형을 아까 너무 크게 그려서 5개가 다 못 들어갈 정도로 좁아요. 커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크기를 한 번에 줄여줘야 되는데, 마우스를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도형보다 더 위에, 더 왼쪽에 위치를 시켜주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회색의 상자가 다음처럼 생기게 됩니다. 이 회색 상자가 여러 개 다중 선택할 때 쓰는 건데 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안에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도형이 완벽하게 들어가면 마우스 놓으시면 모든 도형에 회전점이 떠요. 이해되세요?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도형보다 더 위에 마우스 위치시켜주고 제일 왼쪽에 위치시켜주고 그 상태로 드래그, 회색 상자 안에 모든 도형 다 선택이 되면 모든 도형이 다 들어가면 마우스 놓으면 돼요. 그러면 모든 도형에 크기 조절점 생기잖아요. 이 상태에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비율 유지해서 크게 늘렸다 줄였다 할 거니까 뭐 눌러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 중에 아무거나, 이 중에 아무 도형의 대각선 방향에 있는 크기 조절점에 올려놓고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 단체로 크기 조절이 됩니다. 했나요? 자, 여기 비어있는 데다 클릭해서 선택 풀어줄게요. 크기 조절 다 하셨으면. 자, 일부러 일직선으로 복사를 이쁘게 했는데 우리 줄 좀 엉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격도 무시하고 간격도 생각하지 마시고 겹쳐 놓으셔도 되거든요. 마지막이라 끝부분만 양 슬라이드 끝쪽에다가 붙여주세요. 이렇게 겹쳐놔도 상관없고요. 양쪽 끝에 있는 도형만 슬라이드 양 끝에 매달릴 수 있게. 뭐가 그런데요? 선생님, 앞에 보세요. 여기 비어있는데 클릭하세요. 그리고 움직이세요. 도형을 이게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도형을 하나 더 복사했네요. 선생님은 6개 하셨어요. 도형 복사를. 됐어요? 아이고 신난다. 자, 그러면 도형을 이제 선택을 해줄 건데 요 5개의 도형을 한 번에 아까 설명드렸죠?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도형보다 더 위에 더 왼쪽에 위치시켜주고 쭉 드래그. 자, 그러면 5개 도형 다 선택이 됐나요? 자, 5개 도형 다 선택이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위에 메뉴 홈 그리기에서 정렬 클릭. 홈 그리기에서 정렬 클릭.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개체 위치에 보면 맞춤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정렬의 개체 위치에 보면 맞춤이라고 있어요.
맞춤에 올려놓으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창이 하나 떠요. 나와봐 좀. 자, 여기 보면은 왼쪽, 가운데, 위쪽, 중간, 아래쪽 가로 간격 동일, 세로 간격 동일 쭉 있잖아요. 이 중에서 저희는 중간 맞춤을 눌러볼 거예요. 중간 맞춤. 중간 맞춤 눌렀나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렬 클릭하고요. 이번엔 맞춤 클릭. 요번에는 가로 간격 동일하게라고 있어요. 가로 간격 동일하게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그거 클릭하면 요번에는 도형마다 요 간격이 일정해져요. 이때 가로 간격 동일하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 도형 기준으로 간격이 동일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요거 두 개는 가만히 있고 안쪽에 있는 세 개만 움직이는 거예요. 요런 게 가로 간격 동일하게.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